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이고 스트레스 DSR 연기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연기한다고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며칠 전에. 그 관련 기사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하게 된 의미를 파악해 보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트레스 DSR 시행을 9월로 미룬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죠. 대출은 늘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은 연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는 무슨 스트레스 DSR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이 됐다, 세부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이러한 정책들에 관한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라서 한번 기사는 보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는 이제 7월 말에 이제 저희가 세법 개정안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벌써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될 거다. 상속세 같은 경우도 최고 상속세율을 30%로 이제 낮추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종부세도 이번에 이제 개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저 법인세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세금을 좀 줄여보자, 이런 내용이죠. 대출은 좀 늘리고 세금은 좀 줄이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기사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런 규제 완화죠. 지금 세금을 줄이고 대출을 올리고 하는 부분은 규제 완화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그런데 이런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 때 바로 이런 완화 정책이 나오고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강화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게 언제냐면, 우리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부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2014년까지 이제 하락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동산 시장 하락기 시절에 보면 끊임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정책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언제부터 얘기하죠? 2019년에서 2022년 초까지, 이때가 이제 정말 폭등기였죠. 실제로는 이제 14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완만하게 상승세를 하다가 요 기간에 폭등을 했는데, 이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 시절에 규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강화하는 규제가 나왔습니다. 온갖 규제가 나왔었죠. 투기과열 지구 지정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도 올라갔고,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면 엄청나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분위기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많았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혜택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 시장은 바로 불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시장의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책이 계속 완화만 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계속 늘려주고 있죠. 가계부채가 정말 많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니 신생아 특례니 해서 대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수요만으로는 조금 부동산이 경기가 부양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이제는 이제 세금도 깎아주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정책을 보면 우리가 대충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대단히 불황입니다. 불황이고 부동산 시장은 되게 침체기인 거죠. 불황과 침체기이기 때문에 누군가 집을 좀 사줘라는 지금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대놓고 집 사세요라고는 말을 못하니까 집이 폭락하면 나라가 휘청입니다. 그래서 집을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건설사가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니 집 좀 사주세요라고 대놓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정책적으로 지금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몇몇 분들이 아마 무지성 상승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하고요. 몇몇 분들이 이제 무조건 부동산은 가격이 오른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실제 정책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정책은 박사님들이나 대단히 좀 시장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정책이 나왔다 하여서 바로 시장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알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그 최근에 폭등 시절만 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책이 하나 나오면 가격은 올라가고 또 두 번째 정책이 나오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규제가 나오면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보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바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정책의 효과는 대단히 늦게 나타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실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하락기에서 수많은 정책이 나와서 그게 2014년부터 효과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됐고요. 실제 2019년부터 시작된 상승기에서 또 수많은 정책이 나와서 그게 이제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로 이제 이 정책이 플러스가 되면서 효과를 입어 하락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죠. 정책은 현재 부동산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정책이 나왔다는 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책이 효과가 발휘되는 시점에 바로 턴어라운드가 돼서 이제 상승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은 누가 봐도 완화를 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라는 정책은 결론적으로 지금은 불황이다. 그리고 이게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데 과거 경험으로 미뤄 봤을 때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부 몇몇 분들이 V자 반등을 이런 V자 반등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거는 거의 힘든 일이고요.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집을 구입하신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반대입니다. 제 영상에 계속 항상 말씀드리지만 길면 한 1년 정도죠. 짧으면 6개월. 그러니까 올해 말 혹은 내년 요맘때까지 이 정도 시간은 관망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평상시 영상보다 오늘은 조금 짧은데요. 끝까지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